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인데요, 요즘 SUV가 정말 인기가 많은 시대잖아요. SUV 중에서도 특히나 준중형에서 중형 요 정도 차급이 정말 인기가 많은데,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잘 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스포티지나 투싼 이런 것도 물론 인기가 많지만 수입차들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독삼사라고 부르는 이 프리미엄 준중형 SUV 세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각각의 상품성이 어떤지 그런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차들 중에서는 와, 감가율이 무려 40%에 달하는 그런 차량들도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차량이 그렇게 감가가 많이 됐는지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독삼사 브랜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 반열에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을 의미하잖아요. 준중형 SUV라고 하면은 보통 차량의 전장 길이가 한 4,700mm를 살짝 넘는 그 정도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산 준중형 SUV라고 하면 보통 투싼이나 스포티지 이런 차량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준중형 SUV보다는 전장 길이가 살짝 커요. 그래서 이 세 차량의 전장들은 보통 4,710에서 4,720mm 사이, 요 정도 사이에 있는 차량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세 차량의 공통점은 프리미엄이면서 디자인도 굉장히 멋스럽게 나왔다는 건데, 이 세 차량들의 앞면 마스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원래는 GLC 300 포매틱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GLC 300 포매틱이 없고 GLC 43 AMG만 있어요. 요런 걸로 보는 점, 요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43 AMG라서 이런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거고, 원래 그냥 GLC 30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날개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흔하게 GLC라고 하면은 알 수 있는 벤츠의 그 둥글둥글하면서 유선형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센서 이렇게 가운데 엠블럼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또 이렇게 삼각별 또 들어가줘야지. 메르세데스 벤츠 여기가 딱 나오잖아요. 아니 원래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거는 보통 세단에서는 익스클루시브, 아방가르드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면서,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있는 엠블럼, 익스클루시브는 위쪽으로 S클래스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엠블럼, 이런 것들을 채택하지만 SUV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렇게 아방가르드 형식의 엠블럼을 채택하고 있어요. 벤츠는 또 SUV를 잘 만들긴 하지만 뭔가 좀 다른 SUV들에 비해서 과격한 느낌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얘는 AMG인데도 왜 이렇게 밋밋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약간 밋밋하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SUV 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약간 과격한 디자인,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험지 같은 곳을 막 달릴 수 있는,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우락부락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벤츠는 그런 거 상관없죠. 나는 오프로드에서도 우아하게 달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가겠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죠. 벤츠 가지고 오프로드 가시는 분들은 보통 GLS나 G바겐 그쪽 급으로 가시더라고. 어쨌든 얘는 도심에서 타기에는 정말 괜찮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X3도 한번 보면요, BMW X3 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SUV 형태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BMW에서는 SUV라고 안 하고 사부라고 하잖아요.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이라고 할 만큼 BMW의 SUV는 프리미엄 SUV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눈에 익은 키드니 그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X3가 풀체인지하고 막 이러면서 뭐 콧구멍도 커지고 막 직사각형의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데, 지금 이 X3 같은 경우에는 LCI 이전 버전이라서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벤츠나 X3 이렇게 두 종을 놓고 봤을 때는 BMW가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는 진짜 BMW와 XUV 진짜 디자인 잘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저 옆에는 아우디 Q5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우디 Q5 같은 경우에는 45 TFSI 엔진 하나로 딱 나옵니다. 물론 40 TDI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디젤이니까 그건 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아우디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디자인을 너무 약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 얘가 디자인을 제일 예쁘게 한다는 말을 듣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얘는 디자인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헥사고날 그릴 디자인 이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아우디의 이 4개의 링, 그리고 아우디는 또 사이드에 레이더 센서가 양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것도 특징이고, 조명회사라고 하잖아요. 아우디는 이 헤드램프 하나만큼은 진짜 기깔나게 만들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Q5도 진짜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아우디를 프리미엄으로 쳐줘? 그럼 아우디가 프리미엄이지. 그럼 도대체 뭐예요? 국내에서 판매량만 놓고 보면 지금 BMW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벤츠, 그 다음 아우디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지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로 가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판매량이 높았던 브랜드가 아우디예요. 그 다음 BMW, 그 다음 벤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약간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유럽과 같은 본거지에서는 아우디가 굉장히 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BMW나 벤츠는 각장 전용 플랫폼인데 얘는 사실 티구안 플랫폼이잖아. 그 플랫폼으로 뭐도 만드는지 알아요? 마칸을 만들어요. 마칸을. 폭스바겐 투아렉 플랫폼으로 Q8도 만들고 우루스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요즘 플랫폼 되게 민감한 얘기예요. 플랫폼 얘기에 풀자도 꺼내지 말라고. 어쨌든 외관 디자인 이렇게 한번 쭉 3개의 차량을 모두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모습만 놓고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애 뽑으라고 하면은 벤츠! 무슨 벤츠예요? 나는 BMW. 아, 이 친구 삼각별을 모르네. 삼각별이 주는 그런 위험은 또 내가 무시할 수가 없긴 하지만, 뭐 위험? 위험. 요즘 벤츠한테 위험, 불 이런 거 되게 예민한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앞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BMW가 제일 멋있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들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댓글로 어떤 차가 제일 낫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안에는 다양한 엔진들이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 이 3가지 종류의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엑스드라이브,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포매틱,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꽈드로라 그래서 4개의 차종들이 기본적으로 수입될 때 사륜구동을 포함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엔진에서 절대적인 차이점이 조금 있죠. GLC 같은 경우에는 2.0L 터보 엔진을 탑재해서 한 250마력대 중반 요 정도 출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X3 같은 경우에는 2.0L 싱글 터보기 때문에 출력이 한 180마력대 요 정도가 나옵니다. Q5 같은 경우에는 2.0L 터보가 나오는데 얘도 한 250마력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GLC 300하고 Q5의 45 TFSI 같은 경우에는 250마력대로 동일하지만 BMW X3 같은 경우에는 20i인지 30i인지 잘 살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디자인도 한번 보면요,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인부터 한번 보면 GLC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이 굉장히 완만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스포일러는 원래는 GLC 300은 없습니다. 얘는 43 AMG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포일러도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43 AMG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GLC 300과 엔진 라인업이 좀 다르긴 합니다. GLC 43 AMG 같은 경우에는 V6 3.0L 터보 엔진을 써서 367마력을 내요. 그런 부분 에서 차이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X3 같은 경우도 X3M이 있고, 그리고 Q5 같은 경우에도 SQ5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버전의 차량들은 또 고성능 차량 버전대로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고, 뒤쪽 디자인만 보고 보면은 벤츠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버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두껍게 들어가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디자인이면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이 벤츠 엠블럼 있잖아요. 뒤쪽에 뭐 트렁크 버튼 뭐 여기 뭐 이렇게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벤츠를 모르는 것 같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엠블럼을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줘서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트렁크 공간을 봤을 때는 이런 쿠페형 SUV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에다가 뭔가 엄청나게 큰 캠핑 짐을 넣고 다닌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뒤쪽에 2열 시트 폴딩이 4대 2대 4로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겨울이잖아요. 곧 겨울이 오게 되면 여기다가 보드를 신는다든지 스키를 신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장점이에요. 많이 실릴 필요 없어. 멋있잖아. 그렇지, 많이 실릴 필요 없어요. 디자인 진짜 멋있잖아. 뒷면 디자인은 쿠페형으로 따졌을 땐 진짜 잘하는 것 같더라고. BMW를 X4를 가져왔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BMW도 한번 보면요, X3 같은 경우에 페이스리프트 전 LCI 전 모델이라서 뒤쪽 헤드램프가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면발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큼직큼직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치고는 BMW도 X3 뒤쪽은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X3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되게 넓게 잘 나와 있더라고. 준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골프백 2개 정도는 가뿐하게 실을 수 있고 여행용 캐리어 같은 것도 한 4개 정도는 부담 없이 실을 수 있는 그런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4대 2대 4 폴딩 다 되죠.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우디도 한번 보면요, 개인적으로 뒤쪽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땐 아우디가 이 셋 중에 제일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괜히 조명회사가 아니잖아. 이 리어램프나 생김새 이런 것들이 트랜스포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가운데 크롬바 하나 더해준 것도 좀 깔쌈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우디는 크램쉘 디자인이잖아. 그치, 아우디는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트렁크 열리는 파팅 라인부터가 다릅니다. 보통 트렁크를 열 때는 파팅 라인이 이 램프를 반 정도 쪼개고 나서 그 부분만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아우디 Q5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열었을 때 클램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게 전체가 다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X3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4대 2다 4 폴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독3사로 나와 있는 애들은 스키라든지 보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활하게 실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대체로 뭐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할 거 없이 알프스 산맥에 걸쳐져 있는 지역들이에요. 만년설이 항상 얼어 있고 겨울만 되면 눈이 엄청 많이 내리기 때문에 스키장이 곳곳에 즐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한 5살, 4살 뭐 이런 어렸을 때부터 스키를 배우기 때문에 항상 스키나 보드 같은 짐들을 원활하게 실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해 놓은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Q5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멋있게 잘 만든 것 같아. 왜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단 말이야. 게이트. 아니 얘는 가솔린이잖아요. 그거 2015년, 2016년 뉴스 대학교 다닐 때 이슈를 가지고 오면 어떡해 자꾸. 지금 내 연배가 드러나고 있어. 아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실내까지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아우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내를 딱 탑승해서 봤을 때 아우디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2020년에서 2023년 요 사이에 출시된 차량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되게 작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야 뭐 BMW도 i8이니 뭐 벤츠 같은 경우도 센터 콘솔 전반에 걸쳐서 있는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니 뭐니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센터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추세였어요.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죠. 주행 보조 같은 경우에 다른 브랜드들은 핸들에서 조정을 하거나 핸들에서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 지시등 아래쪽으로 컬럼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끄고 차간거리 조절하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켜고 끄고 하는 것들을 다 여기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내 공간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2열도 굉장히 크게 마련되어 있어서 저는 Q5 정도면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BMW도 한번 보면요, BMW 같은 경우에도 센터 콘솔 디스플레이 요만한 거 하나, 그리고 실내의 계기판은 완벽하게 다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되게 좋죠. 그리고 BMW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수입차 하면 통풍 시트 없는 거 아니냐, 그거 다 옛말이죠. SUV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Q5 뭐 X3 할 거 없이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BMW Q5, 벤츠 할 거 없이 모든 차량들의 전자식 기어 시프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노브 형식이냐 컬럼식이냐 그 정도의 차이점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전자식 기어 시프터는 다들 탑재하고 있는 편이에요. BMW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행 보조를 도와주는 기능들 핸들 왼쪽에 따로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좋아요. 뒤쪽 2열 공간도 헤드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넉넉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딱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벤츠도 한번 보면요, 이게 지금 AMG 모델을 타서 그런 건가 싶긴 한데 새 차량 중에서 실내 공간이 제일 작게 느껴지네. 요 위쪽으로 보면 썬루프도 다른 두 차량은 파노라마 썬루프를 탑재했지만 얘는 그냥 앞쪽만 열리는 일반형 썬루프를 탑재를 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하네. 요 센터 콘솔에도 보면 센터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탑재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조수석 쪽으로 향해 있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AMG 버전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D컷 핸들하고 여기 AMG 레터링이 들어가 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기 보여주면 알겠지만 열선 시트밖에 없어. 아, 이거 통풍 시트 들어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전반적으로 새 차량 중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벤츠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하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기 많은 준중형 SUV들이 도대체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40% 정도 가까이 감가된 애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우디! 그렇지, 대부분의 분들은 아우디를 생각을 하셨을 거야. 그렇지만 아우디는 아닙니다. 아우디가 신차가가 대략 한 7,5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우디는 어떤 브랜드예요? 할인의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얘도 신차로 출고될 때만 하더라도 한 1,200만 원 정도를 할인해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1,200만 원이면 신차 출고가가 한 6,200 정도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2023년식이고 주행거리도 한 10,000km, 15,000km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가격이 5천만 원 중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700~800씩 날아가는 거야. 대략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10% 조금 넘게 감가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10% 넘게 감가된 거 보자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 그럼 이 둘 중에 40% 감가된 애가 있다는 거야? 있지. 근데 아쉽게도 BMW는 아닙니다. BMW X3 같은 경우에도 신차 출고가가 대략 한 6천 중반 정도 됐던 그런 차량이거든요. 얘가 출시된던 2021년은 할인이 거의 없던 시대였어요. 지금 출시된 지 한 3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도 한 3만 킬로 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까지 5천만 원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300밖에 안 깎였다고? 감가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감가가 안 되는지 제가 알아봤어요. 요 BMW의 X드라이브 들어가 있는 이 SUV들을 저기 위쪽에 북쪽 지방에 추운 데서 전쟁하고 있는 형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수입차 뭐 BMW, 벤츠 뭐 이런 것들 정식 수입이 하나도 안 돼요. 다 무슨 스탄 어디 유럽 국가 이런 데를 통해서 밀수입해서 들어가는 그런 차량들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중고 BMW 뭐 X드라이브 들어가 있는 사브 이런 애들을 전부 수출을 해가지고 그 위에 가져가서 밀수입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것보다 더 비싸게 사가다 보니까 X3가 감가 방어가 진짜 잘 되는 거죠. 아니 북쪽에서는 아우디 콰트로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우디 꽈뚜로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불공유 형님들은 약간 이런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보통 BMW나 벤츠 이런 애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 그 중에서도 BMW를 많이 가져간대요. 아니 그러면 40% 감가된 애가 벤츠였어? 인정하기 싫은 것 같은데 거의 40% 가까이 감가된 애가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GLC 43 AMG였어요. 얘는 고성능 차라 많이 깎였나 보구나. 그렇지, 얘는 준중형 SUV 프리미엄에다가 매우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감가가 정말 파파파파박 이렇게 맞더라고. GLC 43 AMG가 사실 신차 출고 때만 하더라도 1억이었거든요 2021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도 5만 킬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금 얘가 6천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어요. 신차가가 1억이었는데 심지어 얘는 할인도 거의 없었는데 1년에 1,200만 원씩 깎인 거예요. 아우디보다도 많이 깎이네? 그러니까 아우디보다 많이 깎이는 차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옆에 있는 차량들과 좀 비슷하게 GLC 300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나 감가가 드냐. GLC 300 포매틱이 보통 한 8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신차가가 제일 비싸. 얘는 8천, 얘는 6천만 원 중반, 걔는 6천만 원 중반 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SUV가 제일 비싸죠. 어쨌든 신차가가 한 8천만 원 정도였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4만 킬로 정도 됐을 때 GLC 300의 중고가가 5천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가격 자체는 동일한 거예요. 다른 옆 차량들이랑 신차가만 8천이었던 거지. 내가 좀 벤츠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면 GLC SUV를 사는 게 생각보다 감가가 많이 되어 있고 좀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스크도 감가가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BMW 중고로 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그러니까 BMW들이 보통 감가가 진짜 많이 되거든요. 5 시리즈 뭐 저기 아까 530i M 스포츠 있던데 걔는 3천만 원 중반이야.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감가가 많이 되지만 특히나 준중형 SUV 같이 인기가 많은 애들은 감가가 좀 덜 돼 보인다는 그런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독삼사의 프리미엄 준중형 SUV들을 쭉 세워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저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이 Q5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감가로만 따지면 메르세데스 벤츠 GLC 300, GLC 43 AMG 이런 차량들이 진짜 감가가 많이 된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디자인보다는 감가가 많은 애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프리미엄 독삼사 준중형 SUV들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하면 좋을지, 나는 그래도 어떤 차가 더 마음에 들더라 라는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몬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